더 평화적 이미지를 쌓기 위해 경쟁적으로 노력 중인 상황인데요. 한편 한국에서는 서울의 랜드마크, 부산의 랜드마크에서는 우크라이나 국기를 형상화한 빛이 그려지며 세계인들의 마음을 울리고 있습니다. 특히 부산은 수천여 명의 러시아, 우크라이나인들이 부산항의 물류 서비스를 중심으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 많은 상황이어서 부산에는 러시아 영사관까지 있는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많은 러시아의 배들과 선원들이 부산항에 머물고 있습니다. 때문에 부산의 주요 랜드마크에 그려진 우크라이나 국기는 많은 러시아인들에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한국을 비롯한 전 세계의 온정이 모아지고 있는 가운데 우크라이나에서는 러시아에 함락된 도시가 전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우크라이나의 상황이 전 세계에 생중계되고 우크라이나 정부가 우크라이나 국민들에게 러시아군에 대한 대처 방법, 또 총기를 사용하는 방법, 화염병을 제조하는 방법 등의 매뉴얼을 연일 TV와 라디오를 통해 전달하고 있는데요. 특히 전 세계에 우크라이나의 참상이 알려지면서 러시아군은 우크라이나의 주요 통신시설들을 타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세계의 눈을 사실상 가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에 보다 못한 일론 머스크는 스타링크를 우크라이나에 돌리고 있습니다. 즉, 지상에 와이파이 장치가 없어도 인공위성에서 쏘아대는 와이파이를 사용할 수 있도록 미국의 1등 기업 테슬라의 창업주 일론 머스크가 모든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와이파이를 무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준 것입니다. 때문에 전 세계의 우크라이나의 상황이 유튜브를 통해서 생중계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러시아의 군인들은 자신들이 소지한 휴대폰을 통해서 가족들과 상시 소통하고 또 전 세계에서 러시아에게 불리한 여론이 형성되어 가자 전의를 상실하고 말았습니다. 러시아의 청년들 대다수는 온라인 게임을 통해 세계 네티즌들과 소통을 하며 넷플릭스 유튜브를 즐기는 사람들입니다. 구독자 331만 명을 보유한 러시아의 유명 청년 유튜버 라이프 오브 보리스 역시 이번 전쟁에 대해서 부끄럽다, 창피하다는 글을 남기며 더 이상 영상을 올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보리스는 해외뿐 아니라 한국에서도 큰 인기를 얻고 있는 유튜버인데 푸틴의 잘못된 실책으로 많은 러시아의 꿈나무들이 꿈을 펼치지 못하고 있고 질타를 받는 상황에 이르는 것입니다. 심지어 러시아 당국은 금리를 20%까지 올리면서 러시아에서 대출을 받은 기업들과 가게들이 대파산이 예고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러시아군이 전의를 상실하고 러시아 국민들 역시 비탄에 빠진 가운데 국제 상황이 더욱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럼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6가지 뉴스를 살펴봅니다. 첫 번째, 푸틴 시베리아 지하벙커로 피신. 영국의 언론사 미러지에서는 블라드미르 푸틴 대통령이 그의 가족들을 데리고 시베리아의 지하 핵벙커 시설로 도망갔다는 뉴스를 내보냈습니다. 러시아의 정치 분석가 벨러리 솔로베이 모스크바 국제관계 연구소 직원에 따르면 푸틴은 핵전쟁에 대비해 준비된 특별 벙커 시설로 대피를 했으며 이 벙커는 산악지대가 있는 러시아의 알타이 지방에 위치해 있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이 소식을 전한 솔로베이 씨는 해당 시설은 최신 과학기술로 무장한 완전한 지하도시이며 푸틴이 소유한 거대 별장 아래 위치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와 대동한 가족 중에는 과거 한국인 윤모 씨와 결혼했다고 알려졌던 예카테리나 티코노바도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푸틴이 지하벙커로 대피한 소식은 그가 핵전쟁을 대비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제2차 세계대전 말기 패전을 앞둔 히틀러가 지하벙커에서 최후를 맞이한 것과 같은 사건이 연출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푸틴이 핵을 사용하는 일은 모스크바와 러시아 수도권이 있는 서부 지방에 거대한 피해를 주기 때문에 절대 사용할 수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으나 현재 CIA 측에서는 푸틴이 그 정도의 판단력이 가능한 상황인지 CIA 전문 정신감정가들을 투입시켜 푸틴의 정신건강 상태를 비디오를 통해 살펴보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 최첨단 장비를 놓고 도망가는 러시아군. 현재 러시아군은 지휘 통제가 마비됐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심지어 러시아의 최첨단 단거리 지대공 미사일인 판지르 576-1을 우크라이나 군에 놓고 가버린 상황입니다. 요격 고도가 15km에 이르는 무기이며 한 대에 최소 1,400만 달러에 이르는 최신 무기입니다. 이렇게 돼버린 것은 우크라이나 정부에서 시민들에게 탱크가 우크라이나 경내로 진입을 하게 되면 탱크나 무기가 탑재된 차량에 화염병을 던지지 말고 그 뒤 한참 뒤에 따라오는 기름보급용 유조차를 폭파하라는 매뉴얼을 하달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완전 최첨단 무기가 우크라이나 경내로 진입한다고 하더라도 기름이 없어서 멈춰버리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러시아의 병사들 역시 싸울 의지가 전혀 없는 상황이며 물자 보급까지 제대로 이뤄지지 않자 우크라이나 시가지 시내의 상점을 약탈하는 소동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크라이나 시민들에게 많은 사람들이 감동하는 부분은 러시아의 군인들을 살려둔 상태로 그냥 전봇대에 묶어뒀다는 것입니다. 불필요한 희생이나 잔악한 일을 벌이지 않고 우크라이나 시민들은 의연하게 대처를 하고 있는 문명국가다운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러시아의 만행에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유엔 인권이사회 고위급 회의에서는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교부 장관이 연설을 시작하자 각국 대사들이 회의장을 박차고 나가는 사태가 빚어지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외교적 고립에 처하자 러시아의 맹방을 자처하던 벨라루스 역시 자국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거나 작전 참여 계획이 없다고 밝히면서 러시아는 동맹국에게도 배반당하는 사실상 왕따가 돼버린 상황입니다. 세 번째, 우크라이나, EU 및 나토 가입 눈앞. 스위스, 스웨덴, 핀란드와 같은 대표적인 유럽의 중립국들이 중립국의 지위를 포기하고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고 있는 가운데 우크라이나의 EU 가입이 거의 확정되었습니다. 전쟁통에 젤렌스키 대통령은 EU 가입 문서에 전투복 차림으로 서명을 하는 역사적인 장면이 연출됐습니다. 여기에 더 나아가 나토의 가입까지 이뤄지게 되면 러시아 모스크바 턱 밑에 서방의 최첨단 무기가 들어서는 꼴이 되게 됩니다. 러시아가 바라던 우크라이나의 중립국화는 완전 물 건너가게 돼버린 상황이며 나토의 가입을 망설이던 핀란드, 스웨덴, 오스트리아까지도 나토에 가입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상황입니다. 이 사태로 인해서 러시아는 유럽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의 지위로 전락하게 될 수밖에 없고 국제적 리더십을 잃을 것이며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것은 다름 아닌 대다수의 러시아 국민들이 될 것이라는 안타까운 전망이 나옵니다. 네 번째, 러시아 안보리에서 강퇴될 듯. 제2차 세계대전과 같은 참상을 피하고자 만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상임 멤버는 딱 5개 나라가 있습니다. 미국, 영국, 프랑스, 중국, 그리고 러시아입니다. 모두 제2차 세계대전 승전국이자 핵무기를 공인 보유하고 있는 나라들로서 세계에서 더 이상 제2차 세계대전과 같은 사태를 막자는 데 합의를 하고 만든 국제협의체입니다. 이곳에서 러시아가 강퇴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푸틴과 러시아가 이번 사태로 전범국의 딱지가 붙어버리게 된다면 안보리 상임이사국에서 퇴출될 가능성이 높을 뿐 아니라 러시아의 핵무장 해제까지 강제화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러시아는 유엔 안보리 의장국을 맡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미국 하원에서는 우크라이나 침공을 이유로 안보리에서 러시아를 퇴출하는 결의안을 추진하는 상황이지만 유엔 헌장을 수정해야 하며 헌장을 수정하려면 중국 등 모든 상임이사국의 동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때문에 러시아가 퇴출되는 방법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독일, 일본과 같은 전범국이 된다면 새로운 안보리를 구성하는 방법이 있을 것으로 관측됩니다. 5번째, 한국 안보리 가입. 이 와중에 한국이 안보리 회원 가입에 나서면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한국은 현재 2024년부터 2025년 유엔 안보리에 도전하기로 했습니다. 역대 세 번째 유엔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진출이며 국제안보의 리더십을 쌓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는 2023년 6월에 개최되는 유엔 총회에서 당선돼야 하는 상황입니다. 만약 이곳에서 당선이 되면 미, 영, 푸, 중국, 러시아에 이은 세계 안보를 담당하는 핵심 국가가 되는 것입니다. 현재 한국은 우크라이나 문제를 규탄하며 지난번에는 미얀마 사태 규탄에 앞장서면서 세계 민주주의에 크게 기여하는 나라로 우뚝 올라선 상황입니다. 특히 미얀마 문제는 그동안 중국과 러시아가 미얀마의 유엔 차원의 군사적 지원을 반대하면서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의 일치된 의견이 나오지 못해 미얀마가 그대로 군부에 의해 장악되는 상황이 빚어졌습니다. 만약 한국이 유엔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으로 선출된다면 미얀마 사태 역시 국제사회에 단합된 의견이 도출되어 빠른 종결이 기대됩니다. 6번째, 두려워하는 중국. 현재 중국은 러시아를 최대의 맹방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역대 최대 외환 보유고를 쌓으면서 한국을 뛰어넘는 외환 보유액을 자랑하고 있으나
상당회화가 중국 위안화임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가치가 높은 달러나 파운드화, 일본 엔화와 같은 기축통화, 중기축통화보다 중국 위안화를 더 많이 보유하고 있다는 것은 러시아 경제가 중국에 종속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것입니다. 현재 러시아 국부펀드 외환 보유 비율은 가스를 유럽으로 수출해서 벌어들인 유로화가 40%를 차지하고 있고 30%는 중국 위안화, 20%는 금, 5%는 일본 예화, 나머지 5%는 영국 파운드 스털링을 보유 중입니다. 러시아는 보유 중이던 달러 대부분을 금으로 바꿔놓은 상황이어서 러시아 국부펀드 중 미국 달러화 비중은 0%로 줄여버린 상황입니다. 중국은 현재 러시아의 상황을 두려워합니다. 러시아가 인구 4천만 명의 우크라이나에 무참히 깨지는 모습을 본 중국은 앞으로 더 이상 대만 문제 개입이 어려울